네, 화요일에 마련하는 다시 스트레이트. 오늘은 MBC 보도제작국 양용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화구 입시 의혹 취재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화구 입시 의혹이 사실 제기된 게 한 4년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보니까 아직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워서 한 번 더 방송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해서 취재하고 네. 방송하게 됐습니다. 한화구 굉장히 많이 들어본 학교인데 어떤 학교입니까? 많이 들어봤다고 하시면 과소평가하시는 거고. 네.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자세히 알게 됐는데 한화구는 그러니까 별명이 고등학교계 하버드예요. 같은 네. 하자로 시작하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학교는 한 중간만 가도 조금 과장하면 서울대를 간다. 그래서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일단 들어가면 한 절반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서울대는 보장 약간 또 이런. 예, 얼마 전에 인상이 신문에 있군요. 보도가 됐었는데 네. 물론 이거는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어서 전달만 해드리면 6등급, 제가 알기로 9등급까지 지금 있다고 하는데 네. 6등급인데 서울대를 가서 한화구니까 가능하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모이고 경쟁이 치열하고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넓어지는 그런 학교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구를 주목하셨군요. 예. 이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요. 한 입시 전문가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명이 네. 수시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아요. 네. 수시점 둘째 자리까지 네. 정확히 일치할 수가 있느냐. 의문의 여지가 있죠. 네, 입시 전문가죠. UA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내년에 사실은 한화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 한화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수험생 채점 점수가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불안할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되면서 네네. 전형 과정이 더 투명해졌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지금도 지속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고 네네.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불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합격자들의 그 점수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커트라인에 맞게끔 이 친구들의 서류와 면접을 합산한 점수를 깎거나 더해줬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학교에서 해명하는 거는 어차피 붙을 애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붙을 애들을 정해놓고서 네. 그 친구들에게 커트라인에 맞게끔 점수를 줬을 뿐이지 안 붙을 학생들을 붙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설명이 조금 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설명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공고에 나오듯이 1차 서류를 보고 네. 그리고 2차 면접을 봐서 그 두 점수를 합산한 결과 1등부터 200등까지 나오고 네. 1등부터 200등이 붙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과정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3의 그 절차가 있어서 제3의 절차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친구를 넣자 빼자라는 모종의 이유로 결정을 한 다음에 네. 커트라인을 정해서 그 커트라인까지 점수를 추가로 네. 그러니까 이 점수를 예를 들면 0.3점을 더 준다. 그럼 이 친구한테 0.3점을 왜 주느냐의 판단이 없이 네네. 붙을 학생이니까 그렇죠. 이런 설명이 예, 너무 그렇게 자의적이잖아요.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었고 더욱이나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네네.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어요. 여기 서류를 가져왔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여학생의 경우에 1단계랑 2단계, 1차 서류랑 2차 면접을 합하면 네. 점수가 숫자라 좀 그렇습니다만 81.97이 나와요. 81.97. 네. 82.97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불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학생은 두 개 합해서 81.23. 아까는 97이었으면 지금 23이죠. 더 낮아졌네요. 낮았는데 네. 이 낮은 1차와 2차의 점수가 합산한 점수가 낮은 학생에게 보정해서 0.45점을 더 줘요. 네. 그러면 순서가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1, 2차 합산한 점수가 더 높았던 친구는 떨어지고 1, 2차 합산 점수가 더 낮은 친구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보정 부분이 문제네요.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보정을 했느냐.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들어가셨던 선생님께서 제보를 하신 건데 이 경우는 제가 방금 여학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경우 한 80, 90% 가까이 남학생을 붙여줘요. 아, 그렇습니까? 네, 특히 2011년도에는
1차 서류에서 28명이 붙었거든요. 네. 그 보정에서. 네. 근데 100% 남학생이에요. 그만큼의 여학생은 떨어진 거죠. 아, 성차별을 대놓고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여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면 붙을 거라고 생각했지 네. 남학생보다 시험을 잘 봐도 내가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떨어질 거는 상상을 못 하거든요. 일단 학교에서는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거 감사가 진행됐었잖아요. 네. 고발이 있었고, 이 교육청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죠? 교육청은 사실 그때 제가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만 네. 열심히 한개 속에서도 하셨다고 조사하셨다고. 왜냐하면 그 제출한 서류만 볼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렇죠. 네. 컴퓨터를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자료를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서 꼼꼼히 받고 거기에 따르면 보정 점수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네. 사실상 매우 부적절해서 그런 판단 하에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 동안 확보한 자료로만도 90명의 점수가 조정된 걸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죠. 고발을 하고. 네. 그랬지만 검찰에서는 다 무혐의 처리가 됐었죠. 검찰 가서는.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나름 열심히 이걸 조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이게 문제다라는 문제를 확실히 갖고 들어갔거든요. 굳이 뭐 압수수색 같은 거 안 하고 받은 자료로만 봐도 문제가 확인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가서는 희한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기서 잠깐 이 서울시 의회에 출석한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입학생 그 성적 순위까지 조작을 하면서 남녀 비율을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맞추잖아요. 저는 그게 범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제보하신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네. 남학생을 더 붙이자라고 그 입학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반발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네. 왜냐하면 명백하게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이 있는데 네,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친구들이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떨어뜨리고 그 점수가 더 낮은 남자 학생들을 붙이자고 하니까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네. 그 위원장 하시는 말씀이 담당하시는 입학 그를 책임지시는 분이 네. 이거는 어르신의 뜻이다. 어르신. 이 당시에 방금 들으신 그 목소리가 김승유 전 하나재단의 네. 하나 그 학원 이사장. 재단 이사장인데 네. 그분이 어르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르신의 뜻이다. 즉 남학생 비율을 맞춰라. 시험을 더 잘 본 여학생이 있더라도 남학생을 뽑아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네. 하셨고 뭐 인식이 그렇군요. 이건 이제 남녀 차별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성적이 있어서. 그런데 검찰은 어떤 뭐 그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 수사하듯이 열심히 했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글쎄 그 당시에 사실 뭐 보도량부터 시작해서 압도적으로 주목도가 달랐기 때문에 네네. 뭐 정량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가 20여 장 됐는데 쭉 읽어봤는데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다 무혐의가 나온 까닭은 1차의 서류 전형 때 점수를 보정해 줬다고 하자. 근데 그 친구 중에서 합격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통과한 사람이 한 명이다. 네네. 그리고 그 친구가 받은 보정 점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크지 이유였어요. 않다. 네. 그러니까는 일단 한 명이 있다는 것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네. 한 명뿐이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 친구보다 덜 보정받은 친구는 더 보정받은 친구는 떨어졌는데 덜 보정받은 사람이 붙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논리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 검찰의 논리라고는 사실 믿기지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정된 거 확인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고작 그렇죠. 한 명만 됐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보정을 한 것도 학교가 본인 자신들이 마련한 원래 절차라고 한다. 절차라고 해서 그 절차를 따른 것뿐이다라는 학교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압수수색도 안 했고, 그러니까 원 자료를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감사한 그냥 그 수준에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검찰 수준은 수사라는 게.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다 거의 교육자들이시고 교육계 오래 몸담았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상식이라면 네. 검찰에서는 정말 상식밖에 판단을 했다고밖에는 이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가 없는데 다 무혐의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받아서 붙었으니까 라는 거죠. 그 대목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이 김 이사장의 수첩을 입수했습니까?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당시에 이제 그 보면은 하나고 수사 이후에 마련한 수첩인 것이 확실한 게 대부분의 하나고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눈에 확 띄었던 거는 1월 11일 MB 면담이라고 된 부분이 있어서 절친 베스트 프렌드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는 예를 들면은 어떤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은 당시 수사를 은평경찰서에서 했는데 네. 은평경찰서 서장 그 총경의 이름과 그리고 경찰대 기수 네. 출신 지역까지 적혀 있고 또 수사과장 이름도 적혀 있고 네. 그리고 또 김앤장 변호사 그것도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김앤장 대표 변호사의 네. 조언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조언이요? 네, 네네. 저희는 조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누가 언제 출석을 어디로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쭉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회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게 입수가 된 경위를 굉장히 재미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가요? 저희한테 주신 분 어떤 그 익명의 제보자이신데 이분한테 이 수첩이 오게 된 경위가 네. 어떤 고등학생이 충남 당진에 사는 고등학생이 네. 이 수첩을 화장실에서 준 거예요. 화장실에서. 네. 근데 화장실에 주웠는데 그 마침 충남 당진에 왜 이 수첩이 있었느냐. 네. 그 당시에 충남 당진에 하나은행을 새로 세웠대요. 근데 네. 이분이 하나 네. 금융지주 회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해서 이 학생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네. 은행 화장실 깨끗하겠지 새로 그렇죠. 지었으니까라고 네. 갔는데 누군가 수첩을 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수첩을 보니까 네. 이 하나고등학교 선생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 보고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낸 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 분께 드렸고 그 학생이 전달했고. 네, 그분 이후에 그 어떤 모종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네. 들어온 거죠. 이런 수첩 입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입수했다고 해서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스트레이트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화장실 간 게 참 우연이었군요. 그 그렇죠. 학생이. 네. 저희 MBC 언론 검찰이 뿌리는 수첩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네네. 수첩 원본을 입수한 건 처음이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군요. 네. 0198번님 역시 스트레이트 역시 양윤경 기자입니다. 화이팅. 뭐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파주세요. 이런. 싫습니다. 네. 피곤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양윤경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